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투자 방식이고 이게 찐이다 라고 생각되는 투자 자산이나 투자법을 알게 되면 너무나도 흥분한 나머지 자신이 생각하는 친한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피를 토하면서 얘기하고 열정적으로 설명했던 경험을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 끝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투자법이나 투자 자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설득하셨습니까?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엄청나게 관심 보이고 정신이 번쩍 든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헛소리 그만하고 정신 차리라고 하던가요? 아이고, 어디서 책 한 권 읽고 와가지고 세상 다 아는 척이야. 세상이 만만해 보이지? 네 맘대로 다 될 것 같지? 그렇게 간단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살까?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야.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설득은커녕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오히려 여러분들을 걱정하거나 호통치고 정신 차리라는 말을 듣고 있다가 같이 열받아서 언성 높아지는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물론 장기적 우상향 구조도 아니고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된 자산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초일류 기업도 아니고 누구나가 갖고 싶어하는 희소한 자산도 아닌데 그냥 엄한 누군가를 정신나간 집단이나 단체를 믿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 주변엔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인들의 행동이 그리고 그들의 우려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이런 황당한 투자가 아닌데 결과적으로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철저히 무시됐거나 외면받았다면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상대방의 눈에 여러분은 그 분야의 권위자도 아니고 신뢰할 만한 성공 사례도 없어서 믿음이 안 가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무언가를 깨닫고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열심히 그 내용을 설명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겠죠? 만약 그게 취미나 운동, 사회 현상들에 대한 거라면 뭐 그나마 그러려니 할 텐데 만약 예민한 돈과 관련된 투자 쪽의 내용이라면 평소에 투자에서 가시적 성과가 없었던 상태에서 무언가를 강력하게 얘기해봤자 어차피 설득이 안 됩니다. 이건 자신의 논리력이 떨어지거나 상대방이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생각하는 투자의 방법과 철학, 위대한 자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싶다면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들에게 추천하고 제안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성공을 주변에서 접한 사람들이 뭐라도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께 투자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분이 이야기를 하면 엄청 집중해 줄 겁니다. 물론 내가 투자의 영역에서 가시적 성과가 있어도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티 안 내고 그랜트 카돈이 말한 것처럼 거지처럼 살면서 투자만 하고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고 누구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만 정말 친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재정 상태나 투자의 성과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스몰 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래서 그게 중장기적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낸 걸 옆에서 쭉 지켜봤다면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먼저 성공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무조건 먼저 성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제서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게 현실이니까요. 자, 자신의 투자 의견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철저히 외면받았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번째 경우도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격에 반응합니다. 사실 그 증거는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그 자산에 여러분은 언제 투자를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거의 대부분 상승장에 시작하셨을 겁니다. 저는 2008년도 초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수년간 주식 시장이 계속 오르고 있었던 그 시기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고 부동산의 상승 흐름이 감지됐던 2015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2017년에 첫 번째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투자를 시작했었고 2020년 크리스마스 본격적인 비트코인 불장이 발동을 걸던 그 시점에 첫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제 투자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대부분은 오르는 가격에 반응해서 그 자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너도 나도 그 자산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하니까 어느새 나도 관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공부하면서 어느새 그 자산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그 자산에 믿음이라는 게 생겼다고 착각하면서 그걸 알아본 자신의 인사이트가 놀라기까지 한다면서 이 놀랍고 위대한 발견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이런 자신의 행동 역시 그 저변에는 상승장에 만들어진 노이즈와 가격에 노출돼서 반응한 것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신의 인사이트와 내실, 내공이 쌓이는 시기는 가격에 반응하던 자신의 도마뱀의 뇌가 식고 주변의 노이즈가 모두 사라지고 그 반응에 열광했던 사람들이 모두 포기하고 떠난 하락장에도 계속 그 자산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면서 하나씩 그 분야의 특성을 파악하고 궁금증을 알아가면서 꾸준히 투자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의 세계에서 가격에 반응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누군가에게 그 시장의 하락기에 관련 투자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건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겁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듯이 그 분야의 성공 투자 경험까지 없는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철저하게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설득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가격이 올라서 그들이 가격에 반응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가격에 반응해서 그제서야 찾아와서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 설명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생기고 여러분이 한마디를 하면 초집중해서 들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그 사람들은 높은 가격에 그 자산을 처음 접하게 되고 매력적인 가격의 구간이 다 지난 다음이겠지만 어찌 보면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들도 가격에 반응해서 장기적 우상향 자산의 고점에 들어왔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갔다면 또 다른 누군가 역시 가격에 반응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입문해서 그 시간을 온전히 보내면서 진짜 그 자산의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을 보내는 게 안타까운 일은 아니라니까요. 어차피 준비 안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이야기해줘도 순간적으로 그걸 받아들인다고 해도 결국 지키지 못하고 토해내거나 금방 익절이라면서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투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공평한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곳에서 우리가 쓰고 날린 시간과 돈으로 결국 올바른 방향을 세팅했다면 그 결과를 누군가 따라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그 결과물만 쏙쏙 빨아들인다 하더라도 결국 그들 역시 중간에 샛길로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고 공포에 도망가는 경험을 결국엔 시간차를 두고 다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무언가를 설명해서 그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이유인 권위에 의존하는 습성과 가격에 반응하는 도마뱀의 뇌를 설명드리면서 그 결론으로 일단 내가 먼저 성공해야 한다, 일단 가격이 올라야 한다라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주변에 이런저런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열정적으로 하면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계적인 동기부여 멘토이자 8천억 자산가인 그랜트 카돈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게 자신의 투자 규모와 포포를 주변에 알리지 말고 조용히 투자하면서 거지같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투자한 자산의 장기적 우상향 결과가 나오고 자신이 생각한 1차 목표, 2차 목표의 단계가 오면 그때 가서 주변에 얘기해보세요. 그럼 아마 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엄청난 집중도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과 본성에 맞춰서 현명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이지 않을까요? 물론 그럼 투자 얘기를 너무 하고 싶어서 답답할 수 있죠. 저도 그 마음을 잘 압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온라인 공간에 자신의 생각을 남기고 다른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블로그랑 트위터에 글을 쓰고 제 의견을 설명하다가 현재는 유튜브 영상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물론 이렇게 온라인 공간에서 아무도 나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당연히 신뢰도도 제로고 그래서 처음엔 그 누구도 내 의견에 쉽게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확하게 자신의 의견만을 판단해서 받아들여주는 분들도 생기는 겁니다.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해주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가면서 다양한 의견이 섞이고 발전하고 투자의 위기 순간이나 멘탈이 흔들리는 구간을 이겨내면서 장기 투자의 여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투자한 자산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은근 슬쩍 주변인들에게 올바른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때는 엄청나게 설득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 순간들이 다가올 때까지 괜히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 얘기하면서 다툼으로 마상 입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걸, 본능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장기 투자자로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그때를 기다리자고요. 우리가 아끼는 주변 사람 모두를 위해서 일단 우리가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넌 왜 투자하냐? 투자 왜 하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누군 하고 싶어서 하냐?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니까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냥 본업만 충실히 해도 걱정 없는 세상 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또 다른 분들은 저는 남들보다 더 빨리 은퇴하고 싶거든요. 최대한 바짝 모아서 10년 안에 파이어 할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는 이유와 접근 방법이 다양할 겁니다. 참고로 저는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냥 투자가 재밌어요.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방향에 나의 에너지와 자본을 배팅하고 시간이 지나 그게 하나씩 현실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그 어떤 것보다 흥미롭고 즐겁고 재밌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그 땅의 가치가 입지에 따라 계속 발전하면서 오래된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고 낡은 빌라가 재개발이 되고 주변에 공원이 생기고 지하철역이 놓이고 아이들이 많아지고 쇼핑몰이 문화공간이 생기면서 점점 좋아지는 게 그 공간을 가면 눈에 정확히 보이잖아요. 주식 투자는 내가 미래 가치를 믿고 매수한 기업이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커지고 성장하고 돈을 벌어오는 게 실적으로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는 그 맛이 있잖아요. 비트코인도 아직 부정하고 사기라고 욕하고 가치 없다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2017년에 그런 얘기했던 제가 2020년에 입문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푹 빠져든 것처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커져가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와 대중들의 인식 변화를 지켜보는 게 얼마나 짜릿한 즐거움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즉, 한 줄로 요약해서 제가 생각하는 투자의 즐거움은 나의 생각과 인사이트가 맞았음을, 그리고 옳았음을 시간이 지나 시장의 평가로 증명받고 가격의 상승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제가 투자를 하는 이유이자 투자가 최고의 취미, 최고의 스포츠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이더라도 많은 분들은 가능하면 빨리 인정받고 싶고 빨리 보상받고 싶어 하시죠?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을 나를 비웃은 사람과 이 세상에 최대한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장한 마음으로 어떤 자산을 본인이 딱 매수했으면 사자마자 오르진 않더라도 한 3개월 정도 안에는 좀 수익 좀 나고 6개월 지나면 꽤 수익 좀 쌓이고 1년 지났더니 나를 무시했던 그건 아니지 라고 말했던 사람들한테 보란듯이 코를 납작하게 뭉개버릴 수준의 수익이 나야 속이 아주 시원할 텐데, 저처럼 10년 장기 투자니 뭐니 하는 방식대로 가면 떨어져도 괜찮다고 그러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재미없어도 괜찮다고 하니까 이건 뭐 투자할 맛이 안 난다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돈의 속성의 저자 스노폭스의 김승호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5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돈을 버는 능력, 모으는 능력, 쓰는 능력, 불리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 5가지는 다 다른 능력이라고 언급하셨죠. 근데 우리가 투자를 통해 단기간에 성과가 난다면,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시원하게 떡상해서 주변에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놀리고 비난했던 사람들한테 빅엿을 날리듯이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사이트로 한 번의 투자에 성공해서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한 5가지 능력 중에 불리는 능력 하나가 순간적으로 확 늘었다고 해도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는 능력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리기 위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돈을 버는 능력, 그리고 그걸 모으고 적절히 쓰는 능력들이 뒷받쳐주지 않으면 정말 놀랍게도 빠르게 번 돈은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한테 10억 주고 이걸 성인이 될 때까지 잘 불려봐 라고 말하면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생이 10억을 갖고 있고 부모가 대신 관리해주는 상황도 아니라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똥파리가 꼬이고 사기꾼이 달라붙고 가치 판단도 안 되는 사이에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면서 줄줄 새어나갈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비단 초등학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신의 체급에 맞지 않는 큰 규모의 돈을 우연히 벌면 그 돈은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어느 순간 줄줄 새어나갑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버는 능력, 유지하는 능력, 불리는 능력, 지키는 능력이 아직 다 준비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이만 많았지
초등학생이 10억 생긴 거랑 비슷한 상황이라면 그 돈은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이런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야,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10억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니까. 다 날려도 좋으니까 10억이라도 원 없이 좀 써보자. 지금 당장 삶이 빡빡해 죽겠는데 뭔 소리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게 10년 장기 투자는 무슨 목사님, 신부님, 스님 같은 성직자 얘기고 도사같이 득도한 사람들이나 말하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둑 두는 방법은 잘 몰라도 더글로리 보면서 대충 느낌은 알잖아요? 바둑판 위에 처음 바둑돌 하나 올리고 이제 시작한 지 한 5분 지났는데 게임 끝낼 수 있나요? 아니죠. 게임 초반에 두는 한 수 한 수는 먼 미래를 위해 중요 지점에 놓아두는 포석이지 그걸로 지금 당장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포석을 안 두고 초반부터 오목 두듯이 좁게 보고 타닥타닥 붙여서 작은 집 몇 개 만든다고 인생과 같은 대국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고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률 떡상 떡락? 이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이 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한 수 한 수 포석을 제대로 놓으면서 빌드업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단순히 지금 내 계좌의 수익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의 평가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돈을 불리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그래서 얼마의 자산 규모를 얼마나 다양한 자산군으로 경험해 봤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자산들을 계속 지키기 위해 필요한 세무적인 이해와 다양한 자산들에 대한 지식, 세상을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리고 실전 투자 경험과 그 안에서 여러 번의 패배를 맛봤더라도 큰 대전을 승리로 이끈 경험들이 있는가가 앞으로도 평생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투자자분들에게도, 비트코인 투자자분들에게도, 부동산 투자자분들에게도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에 대해 모두 관심 갖고 꼭 정확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투자해 나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울 부동산을 알아야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부 정책, 세법, 부의 베이스 캠프 마련, 큰 자산의 에셋 파킹 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미국 주식을 알아야 미국 경제와 연준, 세계 경제의 흐름, 사업가 마인드로 기업을 바라보는 눈, 주요 산업들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야 테슬라와 같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지금 막 시작된 신성장 산업의 핵심 주도주를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알아야지 우리 인류의 화폐 역사와 현재 화폐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언젠간 다가올 비트코인 스탠다드에 대해서까지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만 오늘 이 시점에 자신의 바둑판 위에 두어야 할 정확한 한 수를 먼 미래를 생각하고 포석으로 놔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현재 자신이 투자한 자산이 당장 1년 안에, 당장 2, 3년 안에 미친 듯이 오를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해 줄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매수를 하면 이미 자신이 정해놓은 짧은 타임라인이 스스로의 인내심의 한계를 만들게 되고, 그럼 늘 무리를 하게 되고 앞으로도 살면서 끊임없이 치러야 할 투자의 전쟁을 자신이 생각한 한 번의 전장에서 결판내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어려우시겠지만, 힘드시겠지만 좀만 여유를 갖고 딱 2030년까지만, 앞으로 8년만 장기 투자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위치가 인생에서 중요한 사회생활 초반부든, 한창 돈 모아야 되는 중반부든, 은퇴를 앞두고 조급해지는 후반부든, 어떤 상태든 딱 8년만 장기 투자의 마인드 세팅하고 투자하면서 공부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가치 높여가면서 돈 버는 능력 키우고 자린고비처럼 미친 듯이 한번 모아보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의 개념으로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저와 함께 장기적 우상향 자산들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서 돈을 불리는 능력을 좀 키워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커지는 우리들의 자산 규모에 맞춰 차분하게 지키는 능력을 8년간 키워간다면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순간 내가 옳았음을 말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졌더라도 8년간 진짜 찐 부자가 되기 위해 단련해온 5가지 능력들의 결과물로 절대 부서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진 자신의 부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매뉴얼 한번 읽어본 적 없이 인생 1회차 플레이어로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세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2030년이냐고요?
그건 그냥 제 목표가 2030년까지 금융순자산 100억을 모으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처럼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부동산을 2030년까지 계속 투자하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갈 거니까 이왕이면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치 공짜로 헬스장에서 PT 받고 함께 운동한다는 느낌으로 저와 함께 투자하시면 좋잖아요. 여러분, 누가 합니까?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리스펙이라는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장기 투자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한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고 기억하게 될지 말입니다. 세상 일 아무도 모릅니다. 2022년 5월 대폭락장의 한가운데에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참 다양한 얘기들을 들었었습니다. 넌 맨날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냐. 노력을 안 하네, 노력을. 시황 분석이나 시장 전반을 좀 다루고 차트 분석은 좀 해야 볼 거 아니야.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얘기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채널 초반에 저에게 비아냥이 섞인 조언들을 하면서 장기 투자로는 채널 성장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시장 자체도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었고 퍼펙트 스톰이 오니 많이 대하락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니 많이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여전히 저는 장기 투자를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도 많은 분들이 함께 봐주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는 멋진 채널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무엇이고 무엇이 장기적인 성장을 만드는가에 대한 직관과 예리함, 상상력이 없으면 단기적인 이익과 기회의 혈안이 되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만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작년 비트코인 마이너스 80%, 테슬라 마이너스 70%를 때려맞고 다른 주식들 역시 폭락하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역전세가 나면서 모두 망하니 많이 했던 그 시절의 그 느낌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어느덧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작년에 그 고통은 대부분 다 잊고 또 꽤 많이 올랐다가 다시 조정받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서야 슬슬 다시 예전 생각이 나시죠? 원래 투자가 이렇습니다. 아주 조금씩이라도 은행 이자처럼 차곡차곡 계속 플러스만 되면 좋겠는데 이놈의 투자는 시원하게 확 줬다가 제대로 물량 좀 담았더니 훅 빼고 그래서 포기했더니 다시 확 가고 완전 사람을 머리 꼭대기 위에서 쳐다보면서 일부러 골탕 먹이는 것처럼 가지고 논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건 거기에 놀아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린 왜 이 각본 없는 드라마에 계속 배역을 맡은 엑스트라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일까요? 슬픈 연기를 하라 그러면 딱딱 맞춰서 힘들어하고 기쁜 연기를 하면서 술 마시라고 하면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열연을 합니다.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딱딱 미스터 마켓의 시나리오에 맞춰서 카메라 돌아가듯이 시장의 씬과 대본이 바뀌면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엄청난 메소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시장의 대본에 흔들리십니까? 왜 이렇게 시장이 내미는 대본에 메소드 연기를 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투자자입니다. 그것도 2030년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장기 투자자라는 사람들인데 내리면 내리는 대로, 오르면 오르는 대로 왜 그렇게 가격에 반응하고 계십니까? 투자의 세계에도 계절의 변화가 있습니다. 엄청 추운 겨울도 있고 뜨거운 여름도 있고 봄이나 가을처럼 일교차가 심하고 하루하루 날씨가 변덕스러운 계절도 있습니다. 이런 매일 날씨의 변화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어제는 추웠다가 오늘은 너무 덥다고 슬프고 걱정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투자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가을 날씨처럼 햇살은 뜨거운데 가려져 있어서 날씨가 엄청 찬 날도 있고 바람이 거의 없어서 햇살이 너무 뜨거운 날도 있고 이런저런 날들이 모두 섞여 있는 게 가을이라는 계절이잖아요. 투자에도 이런 봄이나 가을 같은 환절기가 있고 이런 투자의 계절을 잘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날씨 변화에 관심이 없고 감흥이 없듯이 오르내리는 가격에 아무런 감흥도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 투자자에게 중요한 건 지금 당장의 가격이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먼 미래의 가격과 그 가격이 만들어준 자산의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거 다 알고 다짐했고 장기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하루에 10% 빠지면 기겁을 하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 싶고 지금이라도 수익 난 거 챙겨야 하나 싶고 또 반대로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대출 확 당겨서 풀매수할까 싶고 그러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 모두가 여러분의 투자를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즉 시간 선호가 낮게 유지되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수도승의 마인드를 갖추는데 전부 다 방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자산에 대한 믿음이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함께 변동된다는 건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장되어 있는 그 속에
오르는 가격이라는 녀석이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반증이라서 이 상태에서는 사실 언제든 장기 투자가 깨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담겨 있는 거예요. 즉 아직 그 자산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락할 때마다 레버리지 땡길 생각만 하고 있는 마인드는 그 자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라고 좋게 평가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며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판단이더라도 언제든 자신의 생각이 틀리거나 단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진행해야만 소중한 우리들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마인드, 즉 마인드셋이 핵심이고 이 마인드셋이 계속 유지되어 있어야 늘 새로운 형태와 방식의 유혹과 위기가 찾아와도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그 방식 그대로 장기간 자신의 플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인드셋에는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봤던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수많은 현인에서 악인으로 흑화되는 캐릭터들은 스크린 안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욕망이며 그걸 자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고 언제든 모든 걸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을 만들고 2030년까지 계속 영상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투자를 진행하는 모든 시간 동안 언제든 지치고 힘들거나 자신의 투자가 의심되는 순간이 와서 모두 집어던지고 현금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모든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듣고 함께 얘기하는 느낌으로 그 순간순간의 위기를 넘겨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2030년에 위대한 장기 투자의 성과를 보시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의 분위기가 이랬다 저랬다 칼춤을 춰도 절대 그 시장이 내미는 대본에 엑스트라처럼 참가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관객석에 앉아 그 대본에 맞춰 감정 변화를 일으키는 대중들과 언론의 흐름을 관조하자고요. 어차피 그 무대 위에 올라서 그곳에서 감정을 담든 말든 우리가 투자한 장기 투자의 자산의 속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과 공부는 가격이 요동치지 않는 시기에도 꾸준히 진행해 왔고 가치와 괴리된 가격의 변동 시기엔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정보와 잡념들은 오히려 대부분 우리들의 올바른 판단에 방해가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반응해서 감정을 소비하지 말고 갑작스러운 행동을 취하지도 말고 아무런 변화 없이 자신의 손가락을 잘 묶어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집중하시라는 점입니다. 이것만 잘 되면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손가락 억지로 묶어놓는 일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를 다짐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건 매일매일 시황이나 차트 흐름에 반응하지 않고 사팔사팔하지 않고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오랫동안 보유하겠다는 거니까 트레이더나 마켓 타이머들처럼 엄청 정신없고 부산하게 투자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우린 깊이 고민하고 내린 투자의 방향성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부를 쌓아가면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들을 쓸데없이 매매하고 차트에 짝대기 긋고 파월 연설이나 듣고 있을 그 시간에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생산적인 활동의 목표를 정하고 그 활동을 장기 투자처럼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각 단계별 세부 목표를 잡고 달성해 가면서 스스로의 가치도 높이고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월 현금 흐름까지 늘릴 수 있는 생산적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단기적인 자산의 변동성과 가격의 흐름에 관심이 완전 사라지게 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걱정, 근심이 싹 사라지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진행하는 장기 투자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여가는 이 행위 역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인지 체크하고 이 행위를 오랫동안 지속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단기적인 금전적 가시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자본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를 넣는다면 2030년 우리들의 위대한 장기 투자 결과와 함께 자기 자신의 놀라운 가치 상승도 함께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투자하는 자산들이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산에 대한 믿음 여부를 떠나서 자산은 어디까지나 자산입니다. 자산은 그냥 나의 소유물이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는 건 자산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가치입니다. 장기 투자와 함께 병행한 장기간의 자기 자신의 가치 상승 행위가 바로 투자 자산들의 수익률 그 이상의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주고 이 자기 스스로에게 투자한 자기 자신의 가치 상승이야말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절대 사라지지 않으며 내 몸에 스며들어 완벽히 체화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위대함을 이해한 리스펙 투자 플랜 구독자님들이라면 2030년을 향한 장기 투자 대장정에 꼭 이 장기적 우상향 행위를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면서 자신의 변화되고 향상된 가치와 능력의 장기적 우상향을 꼭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들의 자산이 아닌 우리 자신의 가치와 능력이 바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좋았어!